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월 16일 머니케어 뉴스 주말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수익 날 때 수익 안 나는 종목을 선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리하는 걸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쪽을 많이 고려해 보시면 회전율이나 수익률의 관리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 새로운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주식 투자, 특히 종목 투자하는 경우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돈이 묶여버리고 또 정리를 안 하다 보면 6개월, 7개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거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실 나는 종목만 쌓여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되면 수익 난 거 큰 거 정리할 땐 작은 것들은 항상 정리해주는 그런 연습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언급을 하다가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한 달 이상 언급을 안 한 것들 대부분 뭐 하겠어요. 정리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눈치를 좀 채 가시면서 아마 머니케어 뉴스 채널 보시면서 같이 뭐 투자도 해보시고 이러신 분들 같으면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풀이 제가 지금 진입 준비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아마 특징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공략 준비도 하고 있고 공략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손절했다가 다시 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보면 우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크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다 보면 아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 글로벌 텍스풀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구간에서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40% 이상, 사실 45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거래 안 하다 제가 최근에 4,000원 이하에서 들어서면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드디어 구간이 들어왔는데 이 시그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시그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 차익물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래로 돌리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뭐 바로 뭐 양봉 들어오고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공략 포인트가 드디어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같으면 참고해 보시면서 모니터링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목표 자체가 여기 오버이잖아요. 5천원에서 5,500원. 그래서 4,000원 이하에서 잡아서 그 정도만 잡아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나오는데 요거는 항상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추석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구간까지 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실은 2분기 실적 나온 것도 어때요? 상당히 괜찮게 나왔잖아요. 뭐 과거에 프랑스 사건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프랑스 법인 없애버리고 이런 문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예,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늘상 주창하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222 이동평균선 윗단까지는 찍어주는 게 매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갭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이등평균 크로스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윗단은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해 볼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가는 건 쌀 때를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매크로 깨져서 날아간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하락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3,500원에서 4,000원대 초반 오니까 매물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10% 갭에서 5%좀 빼주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뭐 여기 숫자로 다 딱 찍혀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700원, 6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링 다음 주에 공략주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저랑 뭐 같은 트레이딩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매수를 좀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게 좀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좀 커버링을 좀 했죠, 일부. 그래서 이 구간 일단 올라와서 원금 이상이 좀 돼서 일부 다시 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내가 추가로 다 물량 들어간 이 물량을 이쯤에 와서 어떻게 돼요?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무게감이 가벼워지잖아요. 또 한 번 또 항상 보면 주식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눌림이 또 들어오는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드리블 할 때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아마 이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나오는 뉴스나 내용으로 봐서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상당히 높지 않다는 점은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그냥 여기 윗단 여기 이등평균 크로스 이렇게 나오는 요 구간까지 정도만 보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덕전자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뭐 개선되고 있는 거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과거처럼 뭐 높은 구간까지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가 매물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 좀 주춤주춤하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추가 물량 들어간 것만큼만 덜어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현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현재 시스템 저희가 222형 평균선 여기서 진행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참 이 구간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치고받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딱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뭐 실적 이야기 여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 그리고 ESS 저장 장치라는 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명이 있어요. 이게 배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충방전을 계속 진행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수명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렇게 하나씩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수명이 1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생각을 해보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돼요? 교체해 줄 거 아니야. 얘를 갖다 쓰고, 얘를 가져서 다시 안에 있는 거 다시 배터리 재장착해서 다시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내용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ESS 저장 장치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수명이 긴 장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활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수주 받은 것들은 계속해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뭐 여담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포인트로 한번 다시 넘어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렇게 음봉 이렇게 확 뜨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 익절 라인 잡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현재 지금 수급이나 내용들 상황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ESS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양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다려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윗단까지 한번 보고 드리블 가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봉만 뜨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일단 요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홀드하고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서 좀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항상 보면 단기 고점 구간에서 들어오는 턴 다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계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쪽을 생각해 보면 조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는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시그널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윗꼬리 길게 달고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은 좀 관점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매크로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보상 부분이 들어온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리스타트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어쨌든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뭐 실적 내용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제일 의아스러운 왜 222 이동평을 아래서 놀고 있을까? So crazy하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앵그리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과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물론 전반기에 고점 찍은 건 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뭐 이거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건 알겠는데 그 후로의 모습은 전혀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32,000원 정도에 맞춰놨는데 다시 계속해서 고수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쎄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전방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서 계속 그 D램 생산상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뭐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봐서 적어도 이쪽 부분까지는 저는 올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한번 승부를 좀 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OPM 잘 나오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특히 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린 거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OPM이 상당히 높죠. 4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웬만큼 구간 안에서 커버링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고고고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전자 같은 경우, 제가 뭐 원래 목표가 부분은 이야기 드린 적이 없고, 애널들은 뭐 목표가가 뭐 3만 5천 원이다, 3만 6천 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실적 잘 나왔잖아. 근데 주가는 이게 뭐냐? 이게 저는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하반기 때 분명히 뭐 아이폰 수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 수요가 빠질 것 같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폴리중 카메라 뭐 이런 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매출, 중국 매출, 미국 매출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글쎄요 주가가 왜 이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제가 선절 쳤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 드렸는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복수 열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3분기까지 해서 목표는 한 이 정도까지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 정도까지는 보고 가야지 한번 내가 털어먹은 게 있어서 억울하잖아요. 내용이 나쁜 것도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북미양 매출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 부분이 이제 동사의 주가를 갖다가,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그 백투 노멀,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밑저도 본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시황 나오면 윗단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제가 생각하는 건 24,500원 이 정도 보고 갈 거고요. 그다음 그 윗단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니까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짜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나리오 한번 짜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가다가 뭐 예상이 아니네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리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글쎄 이런 개파락 나오고 이럴 때 이걸 못 던지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QLC 그죠? 이쪽 관련된 내용도 진행할 때 이 회사의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점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서 어떻게 특별히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 무너진 자리까지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와줘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 아래서 내가 정해야죠. 이게 기본 밸류에이션 가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평균 매수단가 조절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오늘부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때 언급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말고 저는 뭐 이오 테크닉스나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쪽으로 저는 자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집중을 할 거고 선택해서 한 종목 집중해가지고 뭐 전투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우리 QLC 하게 되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쪽 관련이라서 그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은 한두 개는 선택을 해서 난 이쪽으로 갈래, 난 얘가 좋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LD 원자증착 과정 장비 요거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마진율이 상당히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알고 OPM이 거의 28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사실 뭐 요거 유리기판 관련된 것도 좀 없지 않아 또 관련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 자체가 어때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는 홀드다라고 오늘 시그널 자체로만 봐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토해보는 제가 이 라인이면 그냥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잡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내고 나왔는데 다시 잡아야죠. 이거 당연히 요거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V자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20%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둬야 되는 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 2분기 안 좋았던 내용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백투 노멀 이런 개념으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10월 달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좀 그런 면도 있잖아요. 없지 않아 뭐 예를 들면 테슬라양 예를 들면 그
모멘텀 이런 것들 이제 테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이슈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월 달에 이제 테슬라향 관련돼서 뭐 자율주행 택시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이쪽 관련돼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기나 여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모멘텀을 충분히 18, 19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고 일단은 더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항은 없고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얘가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관련된 수급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YY 성장이니까 222등평에서는 아랫단은 싼 거고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지금 정도는 적당하게 공략을 또 해주는 건 괜찮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한 종목 갖고 뭐 두 번, 세 번, 뭐 많으면 뭐 많을수록 좋은 거죠. 복리 수익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드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이 종목이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왔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야기 드린 것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늘 아마 샌드위치 데이라 대부분 쉬실 텐데 저는 오늘 또 뒷정리 좀 하러 나온 곳도 있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